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수원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특례시입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특례시란 목표를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재준 수원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수원시가 경제 특례시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요. 예. 민선 8기 수원시 비전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기로 정했습니다. 경제 돌봄, 또 생활. 깨끗한 예.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번은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적인 세수도 확보하고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거기에 사활을 걸겠다는 건데요. 왜 경제특례시에 방점을 뒀느냐? 예. 과거의 수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스포츠로 풍부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수가 풍부하겠다, 일자리도 많겠다 생각하는데 20년 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은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것, 그 안에 또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에 속한 수원시가 역차별을 당해서 많은 기업이 대기업이 떠나고 중소기업도 떠나가고 있고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세수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단적인 지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과거에 수부도시 1위, 경제성장률 1위였습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만 보면 보통 성장관리구역 수도권 내에서 거기는 보통 10%까지 최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수원시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오히려. 예, 이거군요, 세수 지금. 면에서도 예. 자급자족률이 예전에 거의 100%였는데 지금은 44%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네. 주변 지자체, 뭐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경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수원시의 뭐 다른 방책, 비책이 있을까요? 있죠. 원래 기업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또 금융 제공될 수 있느냐. 뭐 세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예,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력, 인재는 수원시는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어요. 예. 수도권 내에 교통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문화예술 스포츠가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런 장면에서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도시 1위인데요. 예. 결국 관건은 토지하고 금융입니다. 토지는 제가 도시계획을 30년간 전공을 했던 뭐 알아주는 학자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세요. 행정가였기 때문에 예.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공유지, 유유지만 해도 벌써 20만 평을 금방 제공할 수가 있고요. 조금 노력하면 더 많은 토지를 예. 활용하는데 거기에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나 건축을 할 때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또 금융이 또 문제인데요. 예. 금융도 저희가 직접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1,000억 원의 세빛 기업 수원의 펀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0억 원을 출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에 있는 펀드 회사가 정부의 돈 600억, 예. 민간인 300억을 출연해서 적어도 우리 창업하고 또 성장하고 또 2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침체된 원인을 따져보니까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법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거나 특히 그 법의 세 가지 권역이 있는데 제일 성장을 멈추라고 하는 과밀 억제 권역에 있어요. 예. 우리 수원은 과밀 억제 권역이고 인근에 용인, 이천, 화성 같은 경우는 성장 관리 권역인데요. 거기는 10% 성장인데 저희는 10% 마이너스로 이렇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사안 하나를 볼 텐데 뭐 아무래도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수원 유권자분들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저는 아까 말한 기업들이 공급 원하는 토지를 예. 당장 20만 평의 국공유지 유지를 공급하고요.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한 40만 평을 공급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군공항을 이전하면 몇백만 평을 우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화성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 군공항 이전도 좋은 조짐을 보이고 예.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남북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집어넣었고요. 작년 2002년 말에 정부에 사전 타당성 검토, 예. 국제공항 사전 검토를 넣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해봤는데 BC 가격이 1.0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중앙정부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지나면 예비 타당성 검토로 지나갈 건데요. 그렇게 진행된다면 아마 수월하게 될 거고 지역의 민심도 예전에는 반대만 했다가 최근에는 찬성 단체가 얼마 전까지 30개였는데 지금은 200여 개로 증가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아까 인구 제일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인구가 119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네. 이제 아이를 돌보는 문제 수원 시민들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돌봄 시스템도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122만 5천 명입니다. 122만 명까지 늘어났습니까? 예. 줄어들었다 다시 올라가고 예. 있는 현상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돌봄이에요. 지난 여러분 잘 들으셨다시피 세모녀, 수원 세모녀, 송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복지 예산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예. 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를 좀 더 첨예하게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자. 일명 돌봄 홍반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위소득 75% 이하, 보통은 30%, 50%까지 복지 재원을 넣는데요. 75%까지는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돌봄 체계를 만들자. 여러 가지 돌봄 체계를 생각할 수 있죠. 예. 함께 동반하는 것, 돌봐주는 것, 또 뭐 기초적인 생활 지급에 이르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시개발 전문가 출신의 시장님이 오늘 나와주셔서 수원시의 앞으로 개발, 경제 네. 특례시로의 도약 계획과 돌봄 시스템 내용까지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